문제입니다. 6학년 국어요. 98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먼저 펴놨어야 되는데 책 펴느라 화면 공유를 지금 할게요. 자, 화면을 금방 킵니다. 선생님 켜놨거든. 파일 오류로 이 페이지를 표지할 수가 없대요.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무슨 일이지? 한 번 더. 다시 시도. 되라. 됐습니다. 깜짝 놀랐네. 안 되는 줄 알고. 자, 여기 봅시다. 98쪽에 보니까 자, 느리다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슬프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죠. 친구들이 성민이를 왜 놀렸냐면 느리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리고 힘들게 한다 이거지. 이 내용에서 별명을 막 지어 부르고 어머나 이렇게 했나 봐. 속상했겠다. 10번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성민이에게 주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이의 마음속 걱정과 슬픔은 뭐였냐? 친구들이 놀리는 거 이거였죠. 그 다음 별명을 친구들이 지어 불렀어요. 이겁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숲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웠겠죠.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로 말했을까요? 자상하게 달래주는 듯한 목소리, 뭔가 공감해주는 목소리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을 썼으면 맞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죠? 자, 찬란하게 이거는 무언가가 빛나는 거예요. 번쩍거리고 빛나는 거예요. 그런 걸 찬란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민이에게 초콜릿 주었죠. 무지갯빛 초콜릿,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너를 놀리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혼이 날 거야. 그 효과가 초콜릿의 효과가 무시를 하는 사람은 혼이 날 거다. 그런데 향기를 맡아도 너가 마법에 걸리는 건 아니야.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고 이 마법을 믿는 사람도 변하지 않아. 뭔가 혼나는 일이라는 게 변신이 되나 봐요.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서 여기 15번이네요. 뭔가 신기해하고 궁금해했겠죠. 자, 이렇게 마법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14번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14번에서 왜 주었습니까? 놀리는 사람 혼내주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마법의 힘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15번으로 갔더니 기억을 말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목소리겠죠. 자, 성민이에게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봅시다. 성민이가 친구들에게 이 초콜릿을 먹게 했어.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았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좋은 결말일 수도 있지만. 자, 해설 지문 대사, 해설 부분은요. 어떤 이제 극본에서 무대가 바뀌는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지문은 가로 안에 써요. 그래가지고 행동을 나타냅니다. 행동과 태도나 표정 이런 걸 나타내요. 대사는요. 직접 말하는 말인데 그 말하는 사람을 딱 쓴 다음에 성민이 이렇게 쓰고 땡땡 해서 그 옆에다가 이제 대사를 써놓도록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10이 아니라 100쪽입니다. 자, 여기서 극본을 쓴 목적은 이거는 연극하려고, 공연하려고 한 겁니다. 자, 2번의 기억 부분은요. 보니까 막 설명이 써 있네요. 해설이죠. 3번에서 니은 부분은 뭐였어요? 이제 지문이죠. 지문. 가로 안에 있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보면 이런 게 뭔가 행동이나 표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말로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또 바로 가니까 숲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숲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에서, 맞아요. 뭔가 이제 공감을 하면서 웃었겠죠. 재밌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웃었겠죠. 아기 맥꽃을 생각하며 웃은 거래요. 자, 6번에서 초콜릿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성민이가 초콜릿 향기 맡으면 마법에 걸린다 아니죠. 마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번으로 가보니까 성민이 마음은 뭔가 좀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하겠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설득력 있는 목소리겠네요. 자, 이 부분은 영어랑 비슷한 부분인데 문법이에요. 숲을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입니다. 놀렸다, 행동에 대한 건 서술어입니다. 누가에 해당하는 건 주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서 보니까 화가가 무엇을 그린다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는 뭐 안 나와 있지만 이 비어있는 부분이 목적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세 작품은 전부 다 장영실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자, 1번 같은 점은 기억, 주인공이 같았고요. 시대적 배경이 같았어요. 조선시대였습니다. 표현 방식이 달랐는데 뭐 가에서는 전기니까 전기문이니까 책, 나에서는 드라마, 다에서는 연극이었어요.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연극을 보았거나 했던 경험이 있나 한번 봅시다. 인연극 본 적 있는지, 그 다음에 연극을 해본 적 있는지 이런 거를 경험을 했던 거를 써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3번으로 가볼게요. 연극의 다른 형식의 작품들과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점이 있으면, 다른 점이 맞으면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연극이랑 뭐 예를 들면 책이라던가 연극만의 독특한 다른 점이 있어요. 연극만의 특징을 고르라고 해도 되겠죠. 배우하고 관객이 만나요. 실제로 만나요. 불이 꺼지고 장면이 바뀌고요. 불이 꺼지면서 뭐 어떤 장소가 바뀔 때 그 무대의 설정을 뒷배경을 바꿔주면서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불이 잠깐 꺼지죠. 그 다음에 무대 위로 등장해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4번에 사람의 손으로 그린 그림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건 만화 영화죠? 이것은 아닙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연극을 하려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 등을 적은 것을 극본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극본에 써야 할 게 아닌 거, 알맞지 않은 거, 무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 설치를 누가 했나, 뭐 조명을 누가 달았나, 이것까지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맨 위에 나오는 사람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6번에 바로 쓰면 돼요. 등장인물 영희, 할아버지 복순이. 기억에서 막이 열리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순이가 무슨 동작을 해야 돼요? 콧노래 불러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창가에 서서 소리까지 쳐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8번으로 가보니까 가 부분은 어머 웬 사람들이 저렇게 쏟아져 나왔을까? 이거는 직접 무대 위에서 하는 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를 보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건 지문, 다는요 뭔가 설명해 주는 거죠. 할아버지 캔버스 받침을 들고 나온다. 이렇게 이름이 없어. 앞쪽에 이름이 없으면 그냥 해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 성민이의 마음속 고민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혜지라는 친구가 군뱅이라고 놀렸대요. 자, 그러면 기억의 특성이 뭘까요? 기억에서 고개를 푹 숙인다. 지문이죠. 행동. 가로 안에 제시됐고요. 행동이나 표정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바로 11번. 기억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와 했어요. 눈이 휘둥그려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와 해주면 됩니다. 자, 니은 부분은요.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이요. 그러면 궁금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뭔가 궁금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것은 인물이나 사건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다 해설로 쓰지는 않습니다. 해설로 다 말해주진 않아요. 극본 쓸 때 고려할 점 뭐냐면은 특성이 잘 드러나게 써야 돼요. 극본이다라는 걸 누가 봐도 극본인 걸 알 수 있도록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 지문, 대사. 이거 다 챙겨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는 꼭 챙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훈이랑 수아가 서로 쑥덕쑥덕 하고 있네요. 떠들지 말고 관람을 해라. 이렇게 조언해주면 좋겠네요. 자, 함께 연극을 즐겨 이 부분 볼게요. 겪은 일 가운데 뭔가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너무나 속상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써보세요. 어떤 경험인지 쓰고 그런 다음에 흐름대로 좀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실수로 여느 물통 떨어뜨렸고 그림 망가지고 화내고 막 나는 미안해하고 막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진정이 됐을 때 연우에게 실수를 사과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뭔가 이제 다시 그릴 시간 주시고 또 연우의 그림을 도와주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조용한 미술 시간이다.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 그린다. 지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지문도 쓰고 해설도 쓰고 야 막 화내는 이런 장면들은 화를 내며 내 그림 망가졌잖아. 헉, 미안해. 옷도 젖었네. 내가 닦을게. 내 그림 어떻게 이렇게 짤막하게 극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6학년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러면 안 돼. 해야 됩니다. 수고했어요. 안녕.